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립유치원 비용 일부를 교육청과 분담해왔던 충남도가 내년부터 지원 중단을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대신 이 돈을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민간 어린이집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담을 약속했던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시작됐고 사립유치원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유아 무상교육 시대를 첨령하며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 비용 가운데 정부 지원을 뺀 16만 원가량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지난해는 만 5세를 대상으로 충남도와 교육청이 4대 6의 비율로, 올해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2대 8의 비율로 지원했지만 최근 충남도가 비용 분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민간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때문. 사립 유치원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은 매월 10만 원가량의 학부모 부담이 있는 만큼 유치원에 줄 돈을 민간 어린이집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영유아 1인당 매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게 골자로 김태흠 충남지사는 유아교육비 삭감이 아닌 확대 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예산이 여유가 있고 충남도는 여유가 없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민간 어린이집과의 사립유치원 간의 그런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가 관련 기관들끼리 합의해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중단 선언을 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지원 중단이 현실화된다면 교육청은 충남도의 목까지 앞에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대표, 그다음에 유치원 대표, 그다음에 도와 교육청 이렇게 해서 논의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제 조례가 개정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충남도의 발표 이후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지원이 끊기는 게 아니냐는 문의가 빗발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단 예정이라는 말씀을 듣고 학부모들의 그 빗발치는 항의, 그래서 너무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고요. 어린이집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유치원도 똑같이 그 형평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충남도가 올해 약정한 사립유치원 분담비도 6억 원을 덜 냈다고 꼬집었고, 충남도는 김지철 교육감이 비용 분담 계획을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히는 등 두 기관의 갈등도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내포신도시의 통합관리를 담당할 충남혁신도시조합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충남도는 도와 예산군, 홍성군으로 이루어진 충남혁신도시조합 설립안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앞으로 이 도시조합이 홍성과 예산으로 양분된 내포신도시를 통합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조합을 구성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있다 보니 쓰레기 처리와 대중교통 등 통합관리에 혼선을 빚었고 두 지역 간의 불균형 개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은 앞으로 본부장을 중심으로 2개과 6개 팀 23명으로 꾸려져 내년 3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엔 자랑스러운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전의 자랑, 대전의 아들 황인범 선수가 TJB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직접 보니까 더 미남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목표했던 16강 진출 축하드리고 또 국민들을 대표해서 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이제 예선전부터 16강까지 4경기를 이제 다 선발로 출전하면서 풀타임으로 이제 맹활약을 펼쳤는데 먼저 이번 월드컵 치른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선수들이 그거에 힘을 얻어서 모두가 간절하게 한 목표를 가지고 뛰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만든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월드컵이었어서 그냥 진짜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 가나전 때 이제 머리에 그 붕대 투혼 보여줬었는데 머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너무 괜찮고, 그때 당시도 살짝 찢어진 정도여서 꼬매지도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아픈 것도 모르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포르투갈전에 이제 극적인 역전골로 우리가 이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저 TV로 이제 지켜보는 온 국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명승부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 경기에 직접 뛴 선수들 더 신났을 것 같은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일단 마지막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득점을 기록을 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가 이제 이미 후반 추가 시간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너무 힘들어서 역습 흥민영이 공을 가지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을 가지고 갈 때 저도 너무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지지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태였는데 희찬이가 득점을 하고 다 같이 세레머니를 하러 갈 때 그때 이제 갑자기 더 힘이 솟아나면서 더 빠르게 뛰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말 모두가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너무 행복한 감정들이 교차했고 제가 경기 끝나고도 말씀을 항상 드렸었던 게 제 축구 인생에서 아니면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진짜 좋았고 그냥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국민분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한테는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격형 미드필더잖아요. 이제 포지션이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한국 선수들 중에 그 위험 지역으로 찔러주는 그 패스 성공률이 이제 가장 높았고 또 경기당 이제 뛴 거리가 보니까 또 가장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카타르가 또 무더운 나라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정말 몸이 힘들고 다리가 정말 무거워지고 하더라도 그 무대에 서면은 모두가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힘들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도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꿈꿔왔던 그런 무대다 보니까 힘들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끝까지 90분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나라를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브라질하고 이제 16강전에서 전반에 이제 4골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도 많이 좀 힘이 빠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경기 주도권을 이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엿보였고 후반전에는 이제 좋은 플레이를 해줬습니까? 그때 그 하프타임 때 그 라커룸에서 선수들끼리 좀 어떤 얘기 했나요? 우리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우리가 16강에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그 전에 4년이라는 과정을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모두가 기억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후반전에 들어가서 골을 더 먹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득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축구를 마지막 45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회 없이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한 골을 백승호 선수가 멋있게 득점을 해주면서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마지막 국민분들께 그런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점은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황 선수께서는 그 벤투호의 황태자 이런 별명도 갖고 있고 벤투 감독이 직접 그 선발해서 많은 기회를 부여했고 본인이 이제 실력으로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 선수가 보는 벤투 감독 그리고 빌드업 축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빌드업 축구라는 자체의 그 표현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하면서 빌드업이라는 게 없이 축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골키퍼에서 그냥 단순하게 롱킥으로 전개를 하더라도 저는 그것도 또한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물론 감독님께서 조금 더 다른 감독님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짧은 패스들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빌드업 축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빌드업 축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단 있고 뚝심 있게 선수들한테 신뢰를 보여주시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믿고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도 그 전에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했었던 그런 축구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더 아무래도 더 감사한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감독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신뢰를 해주신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제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황 선수는 대전에서 나고 또 대전에서 자란 대전 토박이 또 2015년에 프로 데뷔를 또 대전 시티즌에서 또 했고요. 이 대전이 또 황인범 선수에게는 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친정팀 시티즌이 올해 7년 만에 이제 드디어 1부 리그로 이제 승격을 이뤄냈는데 또 시티즌 후배들에게 또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일단 대전에서 자라서 대전에서 태어났고 대전에서 자랐고 현재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태어난 곳에 이렇게 와서 월드컵 이후에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인터뷰 뉴스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빚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 남아 있었던 여기 기존에 있었던 하나시티즌 선수들이 그리고 감독님 그리고 팬분들과 함께 승격이라는 목표를 이뤄내줘서 저 개인적으로도 짐을 좀 덜 수 있었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분명히 저는 대전으로 돌아와서 은퇴를 하는 것이 제 축구 선수로서의 목표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멀리서나마 응원을 하고 싶고 또 황인범이라는 선수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인범 선수도 이제 뭐 분데스리가라든지 소위 이제 빅리그 팀에서 러브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활동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뭐 항상 선수로서 대전 하나시티즌에 처음에 프로에 입단을 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 항상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올림피아코스 팀에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일단 이 팀에서 제가 이번 월드컵을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월드컵 전에 소속팀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좋은 모습들 한 경기 한 경기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더 좋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선수가 되는 모습으로 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황인범 선수 얘기 나눠보니까 외모도 출중하시고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그 해설 같은 거 해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황 선수 오늘 다시 한번 그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리면 의례껏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 4개 시도와 충청권 의료기관들이 힘을 모아 가상병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북도와 충남대, 세종 충남대, 충북대 을지대, 건양대 가톨릭대, 단국대 순천향대, 대전선병원 등 9개 병원은 업무 협약을 맺고 가상현실 기반의 중부권 가상병원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9개 대형 병원과 연계된 가상병원에 지역 주민들의 의료 데이터가 모여 서로 공유하게 되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서울에 가지 않고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충청 4개 시도는 내년 상반기 예타 신청을 목표로 인공지능 서비스 가상병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아산 신정호 주변 카페가 국내외 대표 작가 100여 명이 참여하는 갤러리로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아산시가 신정호 일대를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의 핵심인데요. 최대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국제 비엔날레에 비해 이런 카페를 활용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어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아산 신정호 일대 카페들은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 잡아 차 한 잔의 여유와 사색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각광을 받습니다. 이제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작가들의 그림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25곳을 지정해 국내외 유명화가 103명의 작품 187점을 전시하는 특별한 기획전이 열린 겁니다. 왕열, 노재순, 김무호 등 다양한 장르에 주목받는 작가들은 물론이고 조영남, 나얼 등 가수들의 이색적인 그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수하면 산수와 풍경화가 아니라 본인의 그 작품 세계를 각각이 종류별로 다채롭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지루하지 않은 좀 느낌이 들고요. 좋았어요. 참여한 작가들은 미술관이란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대중들을 만나는 참신한 시도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특별한 나들이로 미술 분야가 훨씬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저변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마 이런 전시는 내가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백인백색 미술 전시회를 신호탄으로 신정호 주변을 거대한 갤러리로 만드는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내년까지 국내외 유명 작가들을 초청해 50여 개의 카페 등에서 장기간 전시회를 개최한 뒤 국제 미술 비엔날레로 격상시킬 계획입니다. 2024년에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마 카페를 갤러리로 전환해서 갖게 되는 세계 최초의 이색적인 비엔날레가 될 것 같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쳐 참여 작가들이 직접 설명회까지 갖게 돼 찾아가는 전시의 진수를 보여줄 이번 기획전은 내년 1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이 그린 특별한 그림 전시회로 바닷속에서 펼쳐지는 추운 겨울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특별전 공감이 대전 엑스포 아쿠아리움 내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미술 전시회는 지역 내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이 선보인 독창적인 작품들로 장애의 경중과 형식의 구애 없이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다채롭고 자유로운 그림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습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시민연대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에서 결성됐습니다. 대전 지역 47개 종교 시민사회, 정당이 참여한 12구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는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대전대책회의 측은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진실규명, 추모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일부 유가족은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선 안 된다는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연인들과 잇따라 결별한 것을 비관해 세종시 금강변에 불을 지른 교사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잇따라 불을 붙여 200제곱미터가량을 태운 혐의로 중학교 교사 33살 A씨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에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오직 과실에 의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